최근 우리나라 관광산업이 놀라운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작년에 외국인 방한객 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성과입니다. 전체 방한객은 약 1,900만 명에 달했습니다. 이 중 관광 목적 방문객은 약 1,600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폭발적인 증가세의 중심에는 한류의 전 세계적 영향력 확대가 있습니다. K-드라마, K-팝, 영화 등 K 콘텐츠가 한국에 대한 관심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원화 가치 하락으로 한국이 가성비 좋은 여행지로 급부상한 것도 중요합니다. 일본이 엔화 약세로 관광객을 끄는 것과 유사하게 경제적 이점이 유입을 가속화합니다. 과거 중국인 관광객 의존도가 높았으나 현재는 다양한 국가에서 방문객이 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관광산업의 다각적이고 건강한 성장세를 보여줍니다. 최근 일본 다카이치 경제안보 담당 대신의 거친 발언으로 중일 관계가 악화되었습니다. 중국 정부는 일본 여행 자제령을 내렸고 일본 방문 중국인 수가 크게 줄었습니다. 지난달에는 무려 60%나 감소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 관광은 중국인들에게 가장 매력적인 대체 여행지 중 하나로 급부상했습니다. 특히 중국의 대명절 기간에 한국 방문 중국인 수가 더욱 크게 증가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중국인 관광객은 1인당 평균 소비액이 전체 평균보다 훨씬 높습니다. 이들의 큰 소비 규모는 국내 경제에 상당한 파급 효과를 미칩니다. 발생한 소비는 주로 유통업계로 흘러들어가 관련 산업에 큰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백화점, 면세점뿐 아니라 로드샵, 편의점까지 중국인 관광객 유치 마케팅이 활발합니다. 정부가 중국인 단체 관광객에 대한 한시적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 것도 추세에 불을 지폈습니다. 물론 무비자 입국에 대한 불법 체류 증가 우려의 목소리도 끊이지 않습니다. 실제로 반대 청원과 시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소비를 하는 중국인이 여전히 한국 시장의 중요한 손님입니다. 내수 경기 침체로 소상공인이 어려운 상황에서 관광을 통한 경제 활성화가 절실합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아시아 관광시장 전반이 중국인 관광객 의존도가 매우 높습니다. 많은 국가들이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며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비자 면제 또한 그 혜택 중 하나입니다. 일본처럼 관광객이 너무 많아 중국인 관광객을 거부할 수 있다는 시각도 존재합니다. 고무적인 점은 최근 미국, 일본, 대만 등 다양한 국적의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는 중국인 수요를 넘어 장기적으로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의 가능성을 엽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외국인 방한객의 한국 여행 소비 방식이 흥미롭게 변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처음 프랑스를 방문한다면 아마 대부분 파리를 선택할 겁니다. 와인, 축구, 역사 목적 방문은 여러 번 방문한 후에나 고려할 선택지입니다.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방문 시에는 주로 서울을 찾게 되며 서울에서 가장 많은 소비가 이루어집니다. 한류 특수도 서울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서울 내에서도 방문 장소가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쇼핑은 명동, 야경은 남산타워, 전통문화 체험은 경복궁으로 정해져 있었죠. 경복궁에는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외국인 방문객이 특히 많았습니다. 첫 방문은 서울 주요 랜드마크 중심이지만 재방문 시에는 양상이 달라집니다. 한국에 재방문할 매력이 있을까? 의문도 있지만 한국의 재방문율은 50%를 넘습니다. 일본, 유럽 주요 국가보다는 낮지만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유사한 수준입니다. 재방문객들이 한류 열풍 이후 꾸준히 누적되며 일정한 규모를 형성했습니다. 이는 외국인 관광 방식의 질적인 변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들은 이제 서울과 주요 랜드마크를 벗어나 점차 지방으로 발길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는 일본 관광객들이 대도시를 넘어 소도시와 농촌을 탐방하는 현상과 유사합니다. 그렇다면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정확히 무엇을 즐기고 있는 걸까요? 실제 한국인들이 일상에서 즐기는 컨텐츠를 모방하는 방식으로 관광 형태가 변화합니다. 체험 관광의 경우 랜드마크 기념사진 촬영 비중은 감소하고
맛집 탐방이 급증합니다. 소위 로컬 맛집을 찾아다니고 분위기 좋은 카페를 방문하는 활동이 많아졌습니다. 유명 관광 명소보다는 숨겨진 맛집으로 이동하는 경향이 뚜렷해졌습니다. 쇼핑 방식은 어떻게 변화했을까요? 과거 쇼핑은 출국 전 면세점 방문과 명동, 동대문, 남대문 같은 전통시장 방문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올다무편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올다무편은 올리브영, 다이소, 무신사, 편의점의 줄임말입니다. 이는 전통적인 지역 기반 쇼핑에서 트렌디한 브랜드 쇼핑으로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작년부터 여러 언론을 통해 본격적으로 보도되기 시작했습니다. 올다무편은 한국인의 일상 인프라에서 외국인 관광의 핵심 인프라로 역할을 합니다. 명소 기념품이나 면세점 명품 구매를 넘어 한국인의 일상과 라이프스타일 경험 소비로 쇼핑 문화가 변화했습니다. 특히 올리브영은 K-뷰티 제품의 집합소로서 전 세계적인 K-뷰티 수요를 흡수합니다. 작년 오프라인 매출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25%에 달했습니다. 과거와 달리 한국인과 외국인의 올리브영 주요 구매 제품이 현재는 거의 유사해졌습니다. 외국인이 한국인의 소비 패턴을 적극적으로 모방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뷰티 및 헬스 분야가 함께 성장하며 헬스 제품 중 미용 관련 비중이 높습니다. 강남 피부과 미용 시술 쇼핑이 증가하고 시술 후 필요한 연고 구매를 위한 약국 방문도 늘고 있습니다. 올다무편의 또 다른 중요한 특징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입니다. 개인 사용이나 친구, 가족 선물용으로 대량 구매하기에 적합합니다. 최근 원화 가치 하락으로 가성비 쇼핑의 매력이 커져 한국을 방문하는 관광객이 많습니다. 다이소에서는 실용적인 제품을 저렴하게 대량 구매할 수 있어 외국인 방문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다이소 매장만 찾아다니는 관광객도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가차샵, 소품샵, 문구점 등도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들 모두 저렴한 가격으로 가성비를 충분히 충족시키는 곳입니다. 패션 분야에서는 명품 구매가 줄고 K-패션이 그 수요를 흡수하는 양상입니다. K-드라마로 K-패션 관심이 높아졌고 무신사 같은 온라인 편집샵이나 오프라인 매장에서 구매가 활발합니다. 편의점 또한 외국인 매출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CU의 경우 작년에만 외국인 매출이 무려 2배나 증가했습니다. K-드라마, 유튜브, 인스타그램에서 접한 편의점 레시피를 직접 시도해보는 핵심 관광 코스가 되었습니다. 한강 편의점에서 라면을 끓여 먹거나 이색적인 한국 과자를 맛보는 경험 등이 대표적입니다. 관광 소비 행태 변화 배경에는 재방문객 증가와 K 콘텐츠에 큰 영향이 작용했습니다. 외국인들이 K-드라마를 통해 접한 것은 한강 라면이나 퇴근길 맥주 같은 한국인의 소박한 일상입니다. K 콘텐츠가 한국의 소프트 파워를 강화시키고 한국 문화를 소비하는 방식에 질적인 변화를 가져옵니다. 최근 성수동 방문이 크게 증가하고 관광객의 동선이 한국의 MZ세대와 겹치는 경향을 보입니다. 성수동 올리브영 매장은 이제 거의 필수 방문 코스로 인식됩니다. 관광객들이 가성비 위주의 쇼핑을 하게 되면서 고가품 구매는 자연스럽게 감소했습니다. 건당 지출액은 줄었지만 구매 건수는 2배 이상 크게 증가했습니다. 과거 비싼 품목 몇 개 구매 방식에서 저렴한 품목 여러 개를 여러 번 구매하는 방식으로 소비 패턴이 변화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한국에서 지출하는 전체 금액은 늘었고 1인당 지출액은 거의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가성비를 추구하면서도 총 소비액은 오히려 늘어난 흥미로운 현상이 발생한 것입니다. 1인당 지출액 증가와 역대급 관광객 수 증가가 맞물리면서 전체 소비 금액이 크게 늘었습니다. 관광산업의 전반적인 업황은 매우 좋지만 면세점은 오히려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관광산업과 면세점 업황이 수년째 완전히 분리되어 면세점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고가품 구매가 줄어든 소비 행태 변화가 면세점 부진의 주요 원인입니다. 실제로 면세점의 객단가는 크게 하락했습니다. 관광객들은 면세점보다는 일반 로드샵을 훨씬 더 선호하고 있습니다. 면세점의 고가 화장품 대신 올리브영의 가성비 좋은 제품을 구매하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원화 약세를 활용한 올다무편 가성비 쇼핑을 위해 한국을 방문하며 면세점 고가품 구매 필요성을 못 느낍니다. 내국인 또한 달러 가치 상승으로 면세점 방문이 감소하며 매출 부진이 심화됩니다. 과거 유커나 다이꿍들이 면세점 상품을 대량 구매해 재판매했습니다. 면세점들은 이들을 유치하기 위해 과도한 가격 경쟁과 파격적인 페이백 정책을 펼쳤습니다. 출혈 경쟁으로 적자가 발생하자 면세점들은 중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페이백을 축소하고 대량 구매를 제한했습니다. 그 결과 중국인 관광객 중 단체 관광객이나 보따리상 비중은 줄고 소규모 또는 개인 여행객 비중이 증가합니다. 업황 악화로 면세점은 이익률 방어를 위해 비용 절감 외에는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희망 퇴직을 통한 고용 축소, 수익성 낮은 매장 축소 철수 등 구조 조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반면 백화점은 업황이 비교적 양호한 편입니다. 외국인들이 달러가 아닌 원화를 사용함에 따라 백화점 방문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명품 수요가 면세점에서 백화점으로 이동하는 양상입니다. 환율 우대와 세금 혜택을 고려해도 달러 구매 시 큰 가격 이점이 없어 원화로 백화점에서 쇼핑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백화점 입장에서는 면세점의 부진이 오히려 반사이익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쇼핑 외에 체험 분야에서는 외국인들 사이 K-레트로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음악 소비도 K-팝 아이돌 음악에 국한되지 않고 LP 가게에서 올드 K-팝 음반을 구매합니다. 키드라마 배경음악이나 해외 뮤지션 커버곡으로 알게 된 원곡을 찾아 LP 매장을 방문합니다. 드라마에서 다방이 자주 등장하면서 다방 방문도 크게 늘었습니다. 외국인들은 한국인 세대에게도 낯설 수 있는 다방에서 쌍화탕에 노른자를 띄어 마시는 이색 경험을 합니다. 꽃무늬 조끼나 아담한 나무 책상 같은 다방 소품들도 이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K-드라마 목욕탕 장면이 유명해지면서 실제 목욕탕을 방문해 때밀이 체험을 하는 관광객도 증가했습니다. 한국 길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주를 보는 관광객도 많습니다. 한국인에게는 과거가, 외국인에게는 빈티지하거나 독특한 감성으로 다가섭니다. 재방문율이 높아지면서 서울을 경험한 관광객들이 점차 지방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외국인 전용 선불카드 겸 교통카드인 와우패스 사용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와우패스는 환전 및 결제를 동시에 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합니다. 와우패스 이용자 통계 분석 결과 서울에서의 사용 비중이 감소하고 지방으로 이동하는 현상이 명확히 관측되었습니다. 이는 서울과 주요 랜드마크에 집중되던 한류 특수가 넓은 지역과 다양한 산업으로 확대됨을 의미합니다. 지역 경제와 소상공인들은 고물가와 내수 부진으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인구 문제로 인한 성장 한계에도 직면해 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은 지역 경제의 단기 활력소 역할은 물론 장기적으로 인구 문제나 지방 소멸 완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여전히 서울 집중도가 높으며 외국인들이 지방을 방문하고자 해도 여러 장애물이 존재합니다. 여행의 편의성과 접근성이 필수적이지만 지방 관광 인프라가 아직 많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습니다. 먼저 숙박시설의 문제입니다. 외국인들은 주로 중급 호텔을 선호하지만 지방에는 이러한 중간 가격대의 호텔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특히 대중교통 시스템이 매우 미흡합니다. 지방에서는 버스나 기차의 배차 간격이 길고 환승이 복잡해 외국인들이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한국은 디지털 갈라파고스 현상이 심해서 구글 지도나 우버 같은 국제적인 서비스 이용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네이버 지도나 카카오 택시 등을 사용해야 하는데 언어 장벽 등으로 외국인에게 상당한 불편함을 초래합니다. 결제 인프라 또한 국제 표준에 맞지 않아 카드 결제가 원활하지 않은 경우가 많으며 지방은 더욱 심각합니다. 무엇보다 한국은 단순히 인프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현재 관광 인프라나 콘텐츠가 강력하기보다는 한류나 환율 같은 외부 요인에 크게 의존합니다. 외부 요인의 변화가 생길 경우 관광산업 업황이 급격하게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조속히 파악하고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국 관광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